안녕하세요. 악마의 주식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재무제표를 찾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무제표를 보시는 방법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찾아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굉장히 맛있는 고깃집을 하나 알았는데 그 집에서는 삼겹살을 먼저 먹고 삼겹살로 적당히 배를 채운 다음에 기름진 항정살을 먹어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맨 마지막에 돼지 껍데기를 먹어서 그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정말 맛집이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잔뜩 해놨단 말이에요. 친구도 구미가 땡겨 합니다. 그래, 거기 괜찮겠다. 한번 가자. 거기가 어디야? 제가 대답을 하죠. 몰라.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무리 맛집이 있어도 그 맛집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를 모르면 안하면 안 하죠, 사실. 그래서 재무제표가 투자를 할 기업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그 재무제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중간에 좀 목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오늘 진행할 목차는 보시는 거랑 같고요. 당연히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그 전에 우선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어디 숨어 있는지 재무제표를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무제표를 찾아보시는 방법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가지고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재무제표가 뭔가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에 따른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 보고서를 뜻합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일정 회계 시점부터 자산, 자본, 부채에 따른 재무상태 이런 것들을 기재한 문서를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대조해가지고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자본변동표라는 건 해당 기업의 자본의 규모하고 그 자본이 뭐 줄거나 늘거나 하는 그런 변동 상황들을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자본변동표가 되고요. 현금흐름표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펼친 경영 활동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놓은 표를 현금흐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건 위에 네 가지 보고서,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요 네 가지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기업이라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반드시 외부 감사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요 외부 감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꼼꼼하게 훑어봐야 과연 그 기업이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야만 투자를 해도 괜찮은 기업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 재무제표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 회사의 사업 성장성이나 기업의 무형 가치까지 반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해도 그 기업이 주종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주요 매출원들이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거나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상태라면 이미 투자 대상으로서의 기업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재정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그 회사에서 매출원을 더 이상 발생시키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매출은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면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가치가 자꾸 올라서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그 회사가 고착 상태에 이르렀다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성장성이나 해당 업종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으신 후에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그 기업이 투자를 해도 좋은 기업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료로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왜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무제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용어만 아시면 한눈에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보기 편하게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또 영업이익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회사의 총 자산이 얼마고 그 중에 부채 비율이 얼마고, 자기 자본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단기랑 전기를 비교를 해놓기 때문에, 뭐 단기 전기라는 건 단기는 요번 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번 해당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기는 바로 앞번의 재무제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거를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놓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세인지 감소세인지 그런 것들도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게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재무제표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기업의 건강진단서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재무제표를 보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높고 부채 비율이 적고 자기 자본이 많은 기업, 그런 기업이 과연 좋은 기업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 기업일까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겠죠.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당연히 이익이 높고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높고 부채 비율이 적어요. 빚도 별로 없고 자기 자본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긴 하겠죠. 근데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이 정말 솔직하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 내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기업의 재무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사실대로 작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 굉장히 뭐 수적으로 많다라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보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회사들의 그 비율로 보면 뭐 그 비율이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뭐 몇십 프로를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의외로 재무제표를 정직하게 작성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재무제표가 뭐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뭐 개입을 해가지고 강제로 야, 니네는 재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회사 폐업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어떤 사기업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고 해서 정부가 강제로 폐업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재무제표를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기업주나 대주주들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범죄 행각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에 그런 내용들을 사실대로 기재를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자수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두 번째는 직간접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엉망이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할 투자자가 아무도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건실합니다라고 눈속임을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이유가 우리가 바로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바로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장회사니까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장회사는 기업주나 대주주의 출자금 외에도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회사의 자본을 끌어들이죠.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부합이 되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뭐 이제 주식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으로 편입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시켜요. 상폐를 시키는데, 물론 상장 폐지라는 게 곧바로 회사의 폐업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죠. 상장 폐지를 당했다고 그래서 회사가 폐업이 된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의외로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장 폐지가 되면 그 기업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폐업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기업주나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장 폐지는 자본금의 주요 수급원이 되는 주식 거래가 막히면서 곧바로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관리 종목 편입이나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에서 공시한 재무제표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훑어보고 그 재무제표가 이상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하시고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통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소비재 같은 걸 구매를 하면서도 과자 같은 거 한 봉지를 사 먹으면서도 이 제품이 과연 괜찮은지 맛이 있는지 내가 안 먹어본 거면 다른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의 평은 어떤지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도 안 해본다라면 주식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주식 투자를 안 하시면 그나마 있는 재산이라도 지키실 수 있잖아요. 이런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귀찮아서 아유 그거 뭐 확인을 해봐야 돼? 그냥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은행에 예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본인의 투자금이 소중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을 하셔야 소중한 재산을 지키실 수 있고 재산이 지켜져야 투자금이 지켜져야 수익도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외부 감사,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피력한 재무제표, 그게 가장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감사라는 걸 진행을 하거든요. 외부 감사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도 뭐 좀 기업 규모가 크면 내부에도 감사실이 있고 뭐 회계사들이 상주를 하는데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한 회계사들이죠. 그런 회계사들 말고 그 기업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 제도예요. 그게 외부 감사인데 회사 내부의 감사인하고는 별도로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뭐 그 기업에 관련된 관계자들, 이해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가 왜 신빙성이 높은지 그 이유는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국가도 기업을 못 믿어요. 니들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니네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외부의 회계인들로부터 외부에 있는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니들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건지 전부 확인을 하고 공시를 해라 라고 만든 제도가 외부 회계감사 제도예요. 근데 이 외부 감사라는 건 모든 기업체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들 외감법이라고 부르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건에 부합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뭐 별로 중요한 내용들 아니니까 그냥 쭉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며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만 많은 회사가 아니라 자산이 120억 원까지는 안 돼도 빚이 많으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총액이 70억 원이 넘어가면 니들도 외부 감사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회사들 중에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냐면요.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 처리가 되면 종업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니들도 니들 회사에 목매달고 있는 종업원들이 많으니까 니들도 외부 감사를 받아서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를 해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주권 상장 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 상장 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상장해서거나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주식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번째거든요. 주권 상장 법인이라는 건 정의를 살펴보면 그래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매매시장에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특정한 몇몇 제외 기준을 빼면 상장된 법인은 모두 외부 감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또 상장법인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제출을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금감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금감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이고요.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재무제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아셨을 거예요. 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지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재무제표는 과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참고 자료나 뭐 재무 상태를 반영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HTS에서 제공하는 기업 분석 화면입니다. 그래서 HTS가 중요하니까 HTS의 기능들을 공부를 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기능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또 이런 것들이에요. HTS에서 이렇게 투자 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업 분석에 보시면 기업 개요부터 해가지고 쭉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업 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위에 보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중요 지표들, PER이나 뭐 업종 PER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투자지표도 볼 수 있고 업종 분석도 볼 수 있고 뭐 거래소랑 금감원 공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HTS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 확인만큼은 지금 보시는 이 다트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HTS에서 제공하는 화면 역시 이 다트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트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감사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의 검색 편의성 때문에 다트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HTS에서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감사보고서라는 걸 따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 공시창을 통해 가지고 금감원 그 공시 화면을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일일이 찾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다트에서는 감사보고서만 손쉽게 따로 검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다트 화면을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트에 들어가지고 어떤 내가 조회를 해보고 싶은 회사 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정기공시를 체크를 하시고 사업보고서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사업보고서 화면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감사보고서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라고 그래 놓고 갑자기 감사보고서를 왜 보라고 그러느냐. 물론 재무제표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 좀 전에 그 사업보고서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사업보고서를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서 저 첨부문서에서 감사보고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감사보고서의 표지 화면이 나와요. 요 왼쪽에 보시면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해가지고 재무제표, 주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외부감사 실시 내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면이 나오시죠. 요 왼쪽에 보시면 재무제표가 나와요. 요 재무제표를 누르면 아까 HTS 화면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은 재무제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트에서 보시는 게 훨씬 상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재무제표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감사보고서에 또 있어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꾸준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나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과연 그걸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고 해서 회계사만큼 분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뭐 경제학 같은 걸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이 방송을 안 보고 계시겠죠. 재무제표를 이미 볼 줄 아는데 굳이 이런 기초적인 재무제표를 보고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보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해서 최소한 그 기업이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인지 아니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재무제표를 아무리 분석을 잘 하셔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내가 공부한 내용이 부족해서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 친절하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강조사항이에요. 정말 감사보고서에서 저희가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강조사항인데, 이 강조사항은 왼쪽에 보시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요걸 누르시면 그 문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외부 감사인이 특정한 의견을 좀 피력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강조사항이라고 해서 의견을 피력을 해 놓으시는 게 있어요. 강조사항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감사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이 감사 의견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적정, 뭐 부적정, 의견 거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 의견, 뭐 이런 식으로 감사 의견이라는 결과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감사 의견하고는 감사 의견을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피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이 감사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은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외부 감사인이 의견을 피력을 해 놓은 게 강조사항이에요. 내용을 대충 한번 보시면 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8과 19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석 18, 19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뭐 회생 절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시면 회생 절차의 진행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8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 경기의 침체와 무리한 타법인 투자 및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나와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이미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밑에가 더 중요해요. 계속 기업 가정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계속 기업 가정이라는 건 이것도 다음 시간쯤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회사다. 뭐 이게 계속 기업 가정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강조사항에 또 피력을 해 놓으셨어요. 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뭐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은 채무탕감 및 상환조건의 변경 등 채무 재조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생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빚을 계획대로 회생계획대로 제대로 채무가 탕감이 되고 상환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회사는 최종적으로 폐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회사는
마저 볼게요.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할 채무 중 뭐 12억이죠? 12억 225만 6천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 1월 22일에 1억 9,614만 7천 원을 상환하였고 채무 변제의 미이행에 따른 불확실성은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4년도 말일날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해야 되는 채무가 총 12억 원 정도였었는데 그걸 변제를 하지 못했고 15년 1월 달에 꼴랑 변제를 한 게 1억 9,600만 원이에요. 12억을 갚아야 되는데 1억 9,600만 원.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뭐 한 2억이라고 잡아도 한 16% 정도밖에 못 갚은 거죠. 6분의 1밖에. 12억을 갚아야 되는데 2억밖에 변제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획대로라면 12억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지키고 있다. 2억밖에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채무를 다 계획대로 변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은 위의 재무제표에 따로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해라라고 적어놓은 게 강조사항이에요. 자, 이 회사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키움증권 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였는데 이거 지금 요 강조사항에 언급이 되고 있는 이 회사는 키움증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고요. 별도로 이 회사를 제가 강조사항이 감사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기업 조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낸 화면이고요. 회사의 입장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기업명은 별도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키움증권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강조사항들이 나와 있고 이거를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실 때 재무제표만 보시면 이런 내용을 못 보시거든요. 재무제표에는 이 회사도 적정 의견을 피력을 해 놓으셨어요. 재무 외부 감사의 감사 의견은 적정이에요. 근데 강조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강조사항을 안 보셨다면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강조사항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강조사항을 읽고 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조사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인데 왜 강조사항에 이런 의견을 달아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 의견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아보시기 위해서 HTS를 활용을 하지 마시고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실 때 다트에서 찾아보시고 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HTS에서도 금감원 공시에 올라온 사업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다트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대로 다트에서는 이런 화면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트를 활용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요 다트를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그냥 인터넷을 키셔서 전자공시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다트 화면이 뜨거든요. 요걸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세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그때그때 매번 검색 화면을 누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트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나 깔아 놓으시면 손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궁금한 기업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바로 PC를 활용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스마트폰에서도 이 다트 어플을 실행을 시키셔가지고 쉽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재무제표나 뭐 감사보고서나 이런 것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금감원 공시 내용들을 다 전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요 다트 화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봤어요. 오늘은 재무제표라는 게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또 재무제표를 보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설명을 들으셔야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찾아보는 방법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그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시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다트를 뭐 스마트폰에도 좀 깔아 보시고요. PC 화면에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즐겨찾기도 좀 등록을 해 놓으시고 뭐 궁금하셨던 기업들 아니면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으면 내용을 분석을 못 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그 기업의 기업 공시를 찾아서 사업보고서 정기 공시를 찾아가지고 사업보고서에서 뭐 감사보고서도 한번 훑어보시고 뭐 특별한 강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 피력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뭐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눈에 익숙해져야 그래야 좀 친숙해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신 거랑 안 보신 거랑 또 다음 시간에 방송을 보실 때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우 이제 뭐 한참 또 떠들었더니 목이 완전히 잠겨가는데 가뜩이나 방송도 버벅거리고 있는 와중에 목소리까지 이렇게 잠기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말도 자꾸 끊기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더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방송을 할 때까지는 요 목 감기를 좀 치료를 해서 다음번 방송부터는 또 다시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악마의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